DK 건강보험의 데이빗강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대표님께서는 이 시간 방송을 이제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아이, 좋은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오늘 전해주시는 내용은 은퇴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예. 예, 일반적으로 우리 미국에서 은퇴한다는 거는 뭐 65세가 되어서 네. 메디케어를 받을 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제 메디케어를 언제, 그러니까 1958년 그 개띠 해에 네네. 태어나신 분들이 메디케어를 받는데 네. 올해. 내가 메디케어를 언제 신청을 해야 될 건지 예. 또 메디케어를 신청하면서 내가 메디카를 받을 수가 있는 건지 네. 아니면은 메디카라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은퇴 연금 있죠.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 네. 소셜 연금을 언제 받아야 될 건지. 아, 네. 만약에 내가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으면은 예. 내가 이걸 세금을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아, 대해서 오늘 오. 얘기를 좀 드리려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58년에 태어난 분들 특별히 이제 네. 은퇴 계획인데 언제 그럼 메디케어 신청을 하는? 일반적으로 메디케어를 신청하는 방법은 개인 정보가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페이크 메일 같은 것도 많이 오고 페이크 폰도 많이 오고 하는데 가능하면 본인이 네. 직접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를 가시는 걸 많이 권해드리는데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시는 게 좀 어려우시다 그러면 마이 소셜 시큐리티라는 어카운트를 오픈하십시오. 네. 그래서 본인임을 인증을 하시고 거기서 메디케어를 신청하셔도 되고 네. 또 아니시면은 정 어려우시면은 조금 믿음직한 사람들 있죠. 네. 예, 믿음직한 사람들한테 가셔서 네. 자녀분이나 네. 정 안 되면은 뭐 저도 상관없습니다. 에이전트 예. 분들한테도 도움 받아도 될까요? 그렇죠. 네. 근데 가서 메디케어 신청을 네. 하시고 네. 메디케어 신청하시면 또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서 편지가 와요. 예. 편지가 와서 본인이 신청했음을 증명을 해라. 그래서 어떠한 서류를 보내라. 네. 근데 이제 보통 이걸 메일로 많이 보내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 서류를 준비해서 저 같으면은 이제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시면은 그 네. 드랍박스가 있으니까 드랍박스에다 드랍을 하시는 게 낫다. 왜냐면 네. 거기에 시리즌 서티피케이션이랄지 아니면 패스포드랄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한 서류들이 많이 그쵸.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예. 메디케어는 보통 생일달 4개월 전에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4개월이요? 전 3개월로 알았는데 4개월이 더 안정적인 그렇죠. 거예요. 예. 요즘에는 일이 굉장히 늦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요즘에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이 굉장히 많이 늦어졌고 네. 요즘 1월 달에 들어와서 제가 너무 많이 좀 힘들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네. 그 시스템이 그냥 렉이 돼가지고 렉이라는 건 딱 막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보험회사에서도 멤버십 아이디도 안 나오고 손님들이 예전 같았으면 미리 받았을 건데 조금 지금까지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네. 가능하시면은 조금 한 일찍 서두르셔서 네. 한 4개월 전에 메디케어를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개월 전에 신청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해주셨고요. 네. 그 후에도 또 가능한 거죠. 생일 있는 때부터 후 어때요? 예, 전 네. 3개월 그 다음에 본인의 생일달 예. 그리고 넥스트 3개월까지를 예. 이니셜 애널먼트 페어리드라고 그래요. 네. 그건 뭐냐면은 이제 메디케어를 받은 사람이 예. 그 기간 동안 메디케어의 건강보험 플랜을 선택하는 거예요. 메디케어라는 건 베이시컬리 정부에서 너는 65세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너의 건강을 책임질게 하고 주는 게 메디케어예요. 네. 그래서 메디케어가 100% 커버하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80% 정도를 커버를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80%에서 부족한 부분을 막 그 공익이 아니라 사익을 네. 위해서 막 광고를 막 하잖아요. 보험 가입하십시오. 보험 가입하십시오. 그게 이제 네. 인슈런스 에이전트들의 역할이고 네. 메디케어는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네. 또 일반적으로 또 사람들이 메디케어 하면은 그냥 메디케어 하나만 있으면 되지 예. 파트 A는 뭐고 파트 B는 뭐냐고 하는데 되게 많아요. 파트 C, 파트 D 뭐 파트 C하고 예. 파트 D는 보험회사에서 예. 만들어 놓은 거고 네. 정부에서 주는 건 메디케어 파트 A라는 부분과 메디케어 파트 B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모든 건강보험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버젯이 나오고 그 버젯을 12월 31일로 끝내요. 네. 예를 들어서 메디케어 한 사람당 나가는 돈을 한 사람당 치료비로 정부에서 2만 불을 책정했다. 네.
그래서 메디케어 파트 B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하는 거, 환자 상담하는 거 비용으로 써라. 네. A는 이제 리저브 머니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예.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하셨으면 써라 하고 파트 A예요. 네. 그러니까 파트 B 가지고 의사가 환자가 진료를 하지만은 보험회사나 메디칼 그룹 같은 경우는 메디케어 파트 A 부분이 환자분이 관리를 잘해서 네. 아니면 건강하셔서 예.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병원에 입원 안 했다 하면 네. 그 돈이 다 남아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 돈을 이제 12월 30일 날 음. 보험회사와 닥터와 예. 메디칼 그룹이 네. 칼큘레이션 하는 거. 그러니까 메디케어죠. 네, 네. 대신 이제 그 메디케어 보험을 예. 이제 이니셜 피어리에다가 A라는 보험에 갈 건가, B라는 보험에 갈 건가, A라는 메디칼 그룹에 갈 건가, B라는 메디칼 그룹에 갈 건가 하는 것들은 이제 네. 그 이니셜 피어리의 보험 에이전트들이 그 네. 선택해서 하죠. 이제 하시는 네. 거군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네. 커미션이나 아. 아니면 서비스 차지를 받는 거죠. 네, 네. 그런 구조 원리다. 이제 그렇다고 그거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명해 주셨고요. 그럼 메디케어를 신청하면서 메디칼도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은퇴계에서 네.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이 58년, 네. 그다음에 돼지띠, 네. 그다음에 쥐띠, 그다음에 소띠. 예, 예. 요 정도까지는 어떤 분들이 제 경험상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내가 62세에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익스텐드에서 70세에 받을 맞아요. 것인가 이런 네. 거에 대해서 많이 네, 신경을 그렇죠. 쓰잖아요. 네. 만약에 내가 은퇴를 했는데 네. 은퇴를 했을 때 내 인컴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 인컴이 싱글 퍼선이 1584불에 베리 클로스 하다거나 네. 약간 넘는다거나 네, 네. 더 부족하다거나 네. 부부가 인컴이 2100 합산 인컴이 2126불에 네. 비슷비슷하다. 난 은퇴하고 나면은 네. 펜션도 없고 리타이먼트 플랜에서 다른 데에다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냥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만 가지고 살 거야. 네. 이런 분들은 62세 때부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제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 빌딩도 있고 자산이 많으신 렌탈인도 분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최대한 익스텐드 해가지고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맥시멈을 하는 게 좋지만 네. 내가 62세 가만히 보니까 예. 62세에 받을 수 있는 내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1,584불이야. 네. 그러면 그때 받으셔야 돼요. 62세 때 이제 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대신에 이제 예. 페널티가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62세에 완전 은퇴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어떠한 일이건 간에 일을 해서 인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싱글 퍼선이 개인 인컴이 25,000불, 네. 커플이 한 32,000불이 넘어갈 때는 네. 이 소셜시큐리티 연금 받으신 돈이 대부분이 텍서블 인컴이 되세요. 그래요. 네, 그냥 그 돈이 내 25,000불 받는데 내 소셜시큐리티 15,000불, 1,500불씩 받으면은 네. 1년에 18,000이니까 25,000, 4만 불 정도 인컴 됐네. 행복해가 아니고 그때는 텍서블 인컴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러나 이분이 65세가 돼서 이제 일을 안 하고 은퇴를 했어요. 네네. 그러면 다른 일을 안 하고 소셜시큐리티 연금만이 내 인컴이 돼요. 네네. 그러면 그분은 1,584불이면은 메디카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시면은 메디케어에서 지원하는 80%, 예. 그다음에 그 부족한 부분 20%를 메디칼에서 서포트를 해줍니다. 네네. 그래서 100% 커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두 가지 초이스가 있죠. 네. 내가 그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네. 내가 그냥 메디케어와 메디칼, 오리지널 메디칼,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이제 그 메디케어하고 계약이 돼 있는 닥터, 메디칼하고 계약이 돼 있는 모든 닥터에게 내가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네. 리퍼 없이 내가 가서 병원도 내가 선택하고 닥터도 내가 선택하는 게 그게 메디칼 메디케어고요. 네네. 내가 메디칼 메디케어인데 뭐 이 메디칼 그룹을 통해서 내가 치료를 받으면은 네. 그 메디칼 그룹 내에서만 치료를 받거든요. 네. 그 외의 병원이나 이런 건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뭐 치과도 해주고 뭐 돈도 주고 뭐도 한다니까 난 이쪽으로 갈 거야. 그거 선택하는 건 이제 메디칼 메디케어가 인슈런스 에이전트 선생님들이 네. 선택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럼 62세일지 65세일지 요거의 선택에 있어서는 내가 완벽히 은퇴를 할지 조금이라도 일을 할지 요거에 따라 좀 본인의 다르겠군요. 상황을 잘 62세 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내가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지금 현재 우리 두 부부가 받는 돈이 62세에 보니까 2,126불인데 네. 내가 계속 일을 해가지고 이 소셜시큐리티 늘
익스텐드 하거나 네. 일을 더 하시면 소셜시큐리 연금이 올라가시잖아요. 네. 근데 내가 62세 안 받고 63세, 64세에 받았는데 내 소셜시큐리 연금이 한 달에 2,400불이다. 네. 그러면 갭이 한 200불 차이가 나잖아요. 200불 때문에 네. 메디카를 못 받으시면은 메디케어 파트 B에 대한 보험료 한 달에 한 170, 80불 되는 거 매달 돈 내셔야 되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20%가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메디칼 메디케어 가지고 있는 프리덤 오브 초이스 아무 병원이나 아무 의사한테나 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권한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 내가 62세가 되면은 네. 내가 완전 은퇴하는 시점에 예, 예. 내가 인컴이 소셜 시큐리티 인컴 외에 어떠한 인컴이 있는가를 잘 검토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펜션이 있다든지 렌탈 인컴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 한국에서 뭐 재양군인회에서 돈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가지고 네. 내가 언제 은퇴연금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소득이 이게 뭔가 렌탈 피든 뭔가 소득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건물만 갖고 있거나 뭐 이런 집만 갖고 있다 뭐 이거는 많이 집 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자산에 대한 제한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네. 그래서 메디칼에 대한 자산의 정의가 예. 캐시나 뭐 생명보험 같은 거 들어가면 캐시밸류 있죠. 또 아이라 어카운트에 돈이 있죠. 이런 것들 전부 다 합해서 캐시까지 합해서 1인당 3,000불이 넘어가면은 메디칼의 자격 조건이 예. 없어졌어요. 그러나 작년 7월부터 그 어셋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싱글 퍼선 같은 경우에는 13만 불, 네. 커플 같은 경우에는 19만 5천 불.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통장에 세이빙 어카운트에 18만 불이 있고 부부다 그러면은 자산 가능해요. 네, 대신에 네, 네. 현재 내가 거주하는 집은 제외죠. 아, 현재 네. 내가 타고 다니는 차 한 대 제외. 그다음에 퍼서널 빌롱잉 뭐 예를 들어 결혼해서 결혼 반지를 다이아 반지를 뭐 네. 굉장히 비싼 다이아 반지를 가지고 있다든지 네. 아니면 선물 받은 거 이런 네. 것들 빼놓고 아, 나서의 그것도 원래 치는 거 뭐 해요? 익셉션요. 그래요. 예. 자산 그러니까 제외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네.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예. 메디칼 메디케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잘 알아보시면은 또 조건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 기간을 좀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 그 날짜를 잘 선택을 하시는 게 네. 좋겠네요. 그러니까 해도. 이제 네. 이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이래요. 그냥 예를 들어서 나 렌탈 인컴이 2,000불씩 들어오는데 예. 그냥 62세 때 예. 소셜시큐리 연금 내가 2,000불 받는 게 70세인데 62세 때 나 1,200불만 받고 말래. 그러면 그게 라이프 타임 가는 거거든요. 근데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래 사시잖아요. 그렇죠. 네. 한 장수 보통 한 많이 하시니까. 120세까지 예. 사신다고 아, 보시는데 네. 한 80 넘어가면은 이제 운전도 못 하시고 집에 있으셔야 되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그 1,200불 갖고 사는 거하고 2,000불 갖고 사는 게 어떤 게 나은가 이런 것도 잘 계산하셔야 되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가능하시면은 네. 60세 이후에도 일을 많이 하시는 게 하셔가지고 나을까요? 예. 돈을 조금 축적해 아, 놓으시는 게 네. 은퇴 준비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본인에게 가장 맞는 은퇴 플랜은 본인이 또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네. 얼마가 내가 필요한지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네, 그건 이제 아. 그쪽에 그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네. 연금이나 예. 라이프 인슈런스 하시는 분들이 그쪽 전문이시고 네, 네. 저는 이제 그쪽은 약간 맹탕입니다. 네, 그럼 메디케이드도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신청 뭐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되나요? 메디케이드가 네. 그러니까 메디케이드 캘리포니아가 메디칼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아. 이제 보통적으로 타주 같은 데는 일반적으로 메디케이드라고 메디케이드. 하는데 네. 캘리포니아에는 아주 스페셜리 이게 메디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거를 이제 아까 적용해라 이제 그 예, 그렇죠. 말씀이시고요. 이제 네. 62세, 65세, 그러니까 58년에서 메디케어를 신청을 하시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한국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뉴트럴라이즈 시리즈십이나 이민 오신 분들이 예. 많아요. 그러니까 뭐 20세, 30세, 40세 이상 이민 오신 분들이 많은데 네. 그분들이 뭐 62세 연금을 하긴 하시건 65세 연금을 하시건 그 싱글 퍼슨인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넘버가 1584. 그러니까 그걸 내 기억을 소셜 하셔야겠네요. 시큐리티 연금이 아. 1584인가? 네, 싱글 네. 퍼슨 커플이 2126인가? 네. 이 번호를 먼저 확인하시고 메디케어를 신청하실 때도 네. 어떠한 스트래터지나 전략을
작성을 하셔가지고 네. 나 이거 일 안 하면은 나 메디케어로 갈 거야. 아니면 일하고 나면은 네.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예. 스트래티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 네네. 그 숫자를 먼저 기억을 해보셔라. 네. 62세가 됐을 1584 때. 예. 2126. 기억하기 이제, 좋네요. 네. 연금 받는 금액인데 싱글 퍼슨 1,584불, 네. 커플 2,126불. 싱글은 1,584, 커플일 때는 2,126인데 네. 요게 이제 어라운드 요 정도 됐을 때는 그냥 62세 때 뭐 하셔도 더 좋다라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본인이 다른 인컴이 없다고 생각이 됐을 때. 그게 좋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요게 이제 넘는다 뭐 이런다면은 더 일하시면 65세 때 이제 이 사업체를 운영을 하신다거나 그러시면은 이 받는 돈의 그렇죠. 거좀 80 맥시멈 최대 85%가 세금으로 택서블 인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본인의 소득이 어떨지 62세 때 이후에 어떨지 한번 계산을 그렇죠. 해보시고 소셜 연금을 언제 받을지 뭐 이런 것도 한번 계산해 그럼요. 보시는 그때도 거를 계획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네.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내가 돈 100불 연금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네. 내가 메디케어도 못 받고 남들처럼 남들하고 다르게 매달 메디케어 보험료도 내고 해서 네. 굉장히 그냥 오실 때마다 컴플레인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걸 못 받느냐 이렇게 하시는 그런 100불 때문이었는데 100불, 200불. 근데 이런 금액들이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조금 상향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1,584불이면 내년에 1,600불일 수도 있고 1,700불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잘 고려돼서 그 부분의 가이드라인에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는 게 좋아요. 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메디칼 신청해드리겠습니다. 메디칼 신청해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메디칼도 여러 가지 종류 메디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그러니까 웰페어를 받는 메디칼이 있고요. 웰페어란 건 이 1,1584, 2126의 미만의 인컴이 있을 때 정부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게 SSI예요. 그런 SSI를 받는 메디칼이 있는 거 하면은 1584, 2126은 이제 Aged and Disabled 메디칼이라 그래서 메디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풀 메디칼로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서 어셋이나 인컴 관계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코페이가 있는 쉐어업 코스트가 있는 메디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인컴이 약간 높아진다 그러면은 그 코페이가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정해진 디덕터블이 있는 거예요. 매달 500불이면 500불, 900불이면 900불. 그래서 SOC 메디칼이 있고 뭐 워킹 디서블 장애인을 위한 메디칼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 풀 메디칼 같은 경우 에이지드 앤 디서블이나 SSI 메디칼 같은 경우는 좋은 거고 쉐어업 코스트가 있는 메디칼이 있는 것들은 조금 이렇게 베니핏이 메디칼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SOC 메디칼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이번에 자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번에 풀 메디로 많이 전환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SOC 메디칼을 쉐어업 코스트라고 해요. SOC 메디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건강보험을 가입하셨을 거예요. SOC 메디칼에 만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 가입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풀 메디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자산이 13만 불, 19만 5천 불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건강보험 플랜도 한번 리뷰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네. 오늘은 은퇴 연금을 이제 언제 받는 게 가장 좋을지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메디케어 신청법 이런 것도 알려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숫자 기억하셔야 될 게 62세가 되셨을 때 그 이제 전 나이대 분들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리 62세가 되셨을 때 개인은 1584 소득 은퇴 연금이 소셜 매년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소셜 연금이 1584 또 커플일 때는 2126인지 요렇게 되면은 다른 소득이 없을 때는 62세 때 그냥 받으시는 게 더 좋다. 메디칼까지 다른 소득이 받으셨으니까. 앞으로 예상 소득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는.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오히려 또 소득이 있다면은 이게 택서블이 되니까 그 계산을 잘 하셔서 65세 뭐 이때 받으시는 걸 계산을 해 보십사. 오래 사시니까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돈을 은퇴를 위해서 준비해 주는 게 좋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내가 한국에서 6개월, 미국에서 6개월 살 거야 그러면은 이 돈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잖아요.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에 한해서. 영주권자 같은 경우는 매번 신고를 해. 영주권은 외국에 나가면 6개월 한 번씩 들어와야 되잖아요. 미국 시민권자에게 같은 경우에는 달러화 기준으로 해서 한국에서 연금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군요. 그럼요.
네네. 이걸 잘 계산하셔서 은퇴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DK 건강보험에 또 데이빗강 대표님께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번호 말씀드릴게요. 213-400-6684, 213-400-6684번이고요. 은퇴 계획도 도와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또 은퇴 당연히 계획보다는 은퇴에 대한 어드바이스라고 네네. 할까요? 네. 그 건강보험 당연히 도움 주십니다. 오늘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